개장하고 9시 28분 5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올 하반기 관심 가질 만한 관광 사업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관광 산업이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그리고 에이펙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방문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내국인의 해외여행도 10월 추석 연휴를 계기로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랑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지도 궁금해요. 관광객 늘어난다니까 먹고 잘 곳 그리고 무언가 소비할 거 이거를 당연스럽게 봐야겠죠. 네. 이번 벌써 7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년이 벌써 절반이 갔는데 7월 달의 중요 의제는 결국에는 관세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하드 데이터 이번에 전거래일 내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 발언까지 매크로적인 영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번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관세 내에서 수혜 내지는 회피성을 보유한 종목을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화장품이겠죠. 화장품 섹터 최근에 정말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또 이제 민생 지원 자금과 관련된 흐름들 이거 다 이제 법안과 관련돼서는 7월 달 내로 처리가 될 거거든요. 네. 반대 나올까요? 통과 안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달 내에서는 화장품들 국내 현재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 데이터까지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지금 한국 화장품주의 위상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 K 콘텐츠의 수출과 힘입어서 화장품주까지도 같이 날개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관세 영향도 지금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섹터다시피 지금 오늘장 내에서도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몇 가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화장품주들 보시면은 전혀 빠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권 4월 달 이후로부터 우상향하는 모습 만들었지만 지금 추세 이탈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해서 매집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중국인 관광객 들어왔었을 때 많이 사는 게 건기식과 화장품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화장품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화장품을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내지는 한국콜마,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쪽이 원래 조선 그리고 원전,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뿐 아니라 관세와 상관없는 이 중국계 자금까지 유입이 들어오는 화장품, 엔터 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올해 내의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버텨도 괜찮다. 저희 포트 내에 있는 토니모리도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가 상승 돌파 이후 단기 눌림 구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강한 추세 이탈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화장품주. 아니 한알령 해제 뉴스 계속 정말 몇 개월 동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식지를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내지는 이제 중국향과 관련된 화장품사들의 다시 재진출까지 언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 내에서 눌렸을 때 지금 7월 달에 담기 좋은 거는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광객 늘어나면은 꼭 보셔야 되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네, 세금 하면은 이거죠.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가까이 보시면은 흐름 약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 드시죠. 크게 볼게요. 와,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된 중계 내지는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관광객 회복세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앞에 충무로잖아요. 네. 바로 옆에 명동이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갈 때마다 이 깃발들 들고들 가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면세 관련 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쪽으로 가는 화장품 그리고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도 최근에 고가 내서 6월 20일 고가 이후에 네,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형태로 잘 버티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호텔이나 관광 쪽까지 넘어간다면은 호텔신라라든지 종목을 보실 텐데 네. 호텔신라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 차라리 그냥 두 마리 토끼 잡자 하면서 아난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 아난티면 대북주까지 잡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난티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 호텔, 레저, 리조트 다 있잖아요. 관광객 네. 늘어났을 때 수혜받는 거 아난티 그리고 여기서 대북주를 같이 끼얹어 드렸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잡자 하면서 아난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해당 종목도 최근에 이제 대북과 관련된 뉴스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달 내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상단 이 박스권 저항대를 뚫는 모습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붙이면서 상단 저항선 뚫으면은 그때 지난 고가 뚫고 넘어가는 흐름 열릴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더 한 가지 종목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야기하실 때 이 종목 안 빠지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중국향 화장품 매출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은 네. 이 종목은 하지 말자. 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LG 생활건강을 일반적으로 화장품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G 생활건강 사업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음료 사업부랑 화장품 사업부예요. 자, 화장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음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좋아요. 음료가 뭐다? 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좋죠. 코카콜라요. 그래서 매출도 코카콜라 이제 여름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LG 생활건강이 코카콜라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간 이후로부터 주가가 못 올라옵니다. 21년도, 22년도 때 원래 얘네가 5년 계약 갱신이었어요. LG 생활건강 5년 계약 갱신이었는데 코카콜라랑 네. 10년 계약 갱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 대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콜라 같은 경우에는 1+1 상품 아니면 잘들 안 드실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비용에 대한 압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콜라 원재료, 특히나 음료 사업부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해소되지가 않는다면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주가는 정말 저렴하긴 합니다. 지난 과거의 화장품 영광을 자리를 보시면은 물론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음료 사업부의 어느 정도 개선세, 차라리 좀 분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폭넓게 보시면서 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좀 이게 중국향과 관련된 자본금이 계속 넘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볼 구간이 많아요. 하나하나씩만 볼게요. 하이브, 엔터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계속 신고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계속 신고가요. 하이브 특히나 이번 7월 11일, 12일 사이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완전체가 6월에서 7월 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관광객도 늘어나고 하이브 이제 국외 순방까지 겹쳐 있는 만큼 하이브도 지금 관심도를 높여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엔터 마지막으로 게임까지입니다.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 오늘 15%가량의 상승분 보여줬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이 지분과 관련해서 상속세를 지분으로 냈어요. 4조가량 됩니다. 근데 이 지분 같은 경우에 운영권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처리가 안 되는 악성 매물이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근데 이번에 뉴스에서 텐센트가 매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텐센트가 여기서 지분권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추가 지분 매입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지분 매입 소식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8,000원, 2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지금 최근 증시 내에서는 중국계 자금 내지는 중국인 관광객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의 흐름이 아직은 강세 내지는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
시장에도 좀 버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아직 눌려있는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눌려있는 종목들 공략해보는 방법으로 전략자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저희 또 고민 상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선 태정셋의 김정태 님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지주사 관련주들 급등락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처럼 빠질 때 매수해봐도 될까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어요. 만약에 오늘 좀 들어가봐도 된다면 어떤 종목을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들 움직인 것도 지주사들 많이 움직였고 증권은행주들까지도 폭넓게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미 선행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상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물론 장 초반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항상 그런 논의가 있죠. 넥스트레이드에 강한 거는 본장에서 주의해라.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시피 당장 노려보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가 7월에 이제 법안 통과가 다 잡혀 있긴 합니다만 다른 해외 좀 외적 매크로 요인들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하게 들어서진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쓰자라고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차례로는 리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월 24일에 매수했던 인디F 목표가 달성했고요. 1,440원 넘어가줬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32%도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후속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자,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 1,750원으로 또 추가 2차 목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물려도 괜찮다. 물려도 괜찮다 하면서 바로 쏴버렸는데 어제 대북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라는 생각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북한과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10월 달이라는 좀 기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뭔가 강력한 한방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눌림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해드리는 건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인디F가 처음에 이걸 소개드리면서 가볍기 때문에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가볍고 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고 덜 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저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감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후 매물대가 1,750원대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2차적인 상승세 내지는 대북주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대북주들은 항상 이 정부 정책향 내에서 연도별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 항상 큰 상승분을 만들어 왔었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은 좋은 트레이딩 구간. 우리가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지 대북주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할 게 있었지 할 때 생각나는 대북주 그 안에서도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인디F 저희는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KCTC입니다, 매니저님. 6월 27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 역시나 정말 쭉쭉 올라주고 있어요. 32.7%. 오늘 장도 6.9%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테마가 지금 이 대북 테마랑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북극 항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주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북극 항로 개척은 그래도 자국 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개척을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나 이 북극 항로가 거의 뭐 동일 선상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7월 달 이번에 관세 협상 내에서 협상 우선권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게 요청할 거 뭡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 북극 항로 개척.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미군이 이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가면서 안정성까지 챙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7월 달 시즌 내에서 이 북극 항로 개척 쪽이 가장 기대된다는 점. 전일 기준으로 최근에 해수부가 부산 이전과 동시에 북극 항로 태스크포스까지 빠른 속도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쇠빙선 아라운호가 어제 11시쯤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쇠빙선 내지는 추가적인 이야기 KCTC뿐만 아니라 동방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 다른 연관 관련주들도 많이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KCTC 아직 더 올라갈 길 많이 남았으니까요. 오늘 중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장기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뷰
리뷰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정말 빛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해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은 좀 전력기기 쪽을 가지고 나왔어요. 좀 우리가 연속적으로 너무 북북거렸다 보니까 좀 쉬어가자 해서 발전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21,8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그리드위즈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ESS 그리고 지금 발전 태양광 재생에너지 섹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법 개정 내지는 지금 IRA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 중국산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산을 쓰지 말라니 그러면은 수혜는 태양광 국내 종목들이 받는다라는 점은 아직도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축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ESS 업체들이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 위주를 보는 이유가 자, 다른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미국을 갔나요? 중국에서 매출이 있나요? 이 두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은 그리드 위주는 이제 미국 진출입니다. 왜냐면은 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SK 이터닉스가 최근 미국 ESS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신재생 에너지 부활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ESS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과 관련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쟁력과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리드 위즈가 보유하고 있는 ESS 섹터 같은 경우에는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뗄래야 뗄 수 없는 ESS 그리드 위즈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지수 영향도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6월 달부터 올라온 추세 보시면은 21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매물대 자리까지 볼게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리드 위즈 한 종목 들어갑니다. ESS 관련해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21,750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16,000원까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